네, 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희성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상으로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또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강보합권에서 다른 그래도 글로벌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좀 버텨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결국 흔들림 이후 또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이 시각 829선까지 밀리면서 0.55%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0.5% 상승에 그치면서 계속해서 양시장 모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고 흘러내리는 양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안합니다.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 오후장에 대한 움직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는 오전에 코스닥 흔들리는 거 보고 HTS 끄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좀 버티면서 올라오나 싶더니 또 코스닥이 하락 전환을 했어요. 코스피는 좀 금융주 중심으로 대형주들이 선방하면서 버텨주는데 코스닥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장 흐름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일단 제가 오면서 통화를 해봤거든요. 뭐 투자자랑. 근데 하는 말이 해도 너무한다. 맞아요. 예. 그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주식에서 돈을 좀 버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받는 느낌이 대동소이하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6일에서 7일 정도 음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매매를 해볼만 했었던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기타 여러 섹터들은 계속 6거래일, 7거래일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매매는 매우 어려운 장이고 네. 그나마 작년에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들이 뭔가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느낌으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 오늘 올라오는 것들을 매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도저도 못하고 답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 워낙 어렵고 계속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지금은 일단 관망을 하면서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 좀 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이 돌면서 올라오는 섹터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 선방을 하고 있는 이유 수급도 괜찮긴 합니다만 이것의 연속성이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죠. 지금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주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 포스코와 같은 일부 대형주들 그리고 소외됐던 업종군들의 반등이 코스피 시장이 그나마 코스닥 시장보다 선방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주도 그러면 좀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은행주가 올라오면은 좀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은행주가 올라올 때마다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도 시장 엄청 안 좋을 때 저희 힘들었을 때 그때도 은행주가 한몫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시장이 불안할 때는 기본 버퍼 뭐 금리라든지 혹은 어느 정도 배당이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게 될 텐데 지금 시장 특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넘어오는 시장이 그런 불안한 심리를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생각합니다. 만약에 은행주 내용 말씀드리면은 일단 금리 상승에 대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3분기 호실적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배당 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은행주를 우리가 개인분들이 매매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첫 번째, 기조적이지 못할 것이다. 추세적이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올라오더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손절치고 이거를 매매하기에는 손절치 폭보다 은행주 반등폭이 적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3월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봐요. 시장 자체가 워낙 힘들어하는 상황.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9월까지 시장을 계속 뒷받침했었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 매매가 좀 덜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식 용어로 좀 주식 용어로 밸류 로테이션이라 얘기를 합니다. 예, 밸류를 줄 때 어느 정도 밸류는 더 줄 수 있고 굉장히 비싼 주식도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싼 주식도 밸류를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뭐 은행주 오늘 보험주도 좀 좋거든요. 보험주 같은 이런 기본적으로 배당이 나온 종목들에 대한 이제 로테이션, 밸류를 더 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시즌이 지금 사서 연말에 배당락까지 매매를 한다면은 일단 배당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수요도 있을 뿐더러 불안한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머리를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론적으로 있다 보는 것 같은데 매매 측면에서 보면은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있고요. 왜냐면 연말까지 되니까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나온 은행주 보고서를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는 이렇게 비교적 편안한 구간이긴 한데
짧은 소순환 사이클에 가까워 보인다가 그 레포트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이클 자체가 우리가 올해 전기차라든지 네. 뭐 5G, 기타 여러 가지 성장 중 있는 섹터들을 매매했었던 이유는 지금 시즌보다는 올해보다는 내후년이 훨씬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매매를 크게 했었는데 네. 막상 은행주 같은 경우는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사이클 자체가 소순환이다. 사이클이 좀 적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이라기보다는 반등세 자체가 좀 약할 수 있다. 아.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게 있는 매매 매력도는 좀 약할 네네. 수 있다. 은행주가 오르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에서 또 배당주라든지 이런 가치주 성격에 오르지 않았던 저평가된 은행주들이 오른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봐도 돼요?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습니까? 불안한 시장에 반등하는 은행주를 들고 있는 게 낫습니까? 이게 개인들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은 저는 현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금마도 못합니까? 현금만은 못한 게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기회가 더 낫다는 기회가 거네요. 더 나은 거죠. 왜냐하면은 어. 올라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에너지 쪽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좀 조정 나오잖아요.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오죠. 네. 왜냐하면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하지만은 지난주부터 차트 보시면 거의 6거래일 이상 음봉이었어요. 웬만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뭐 CS 베어링, CS 윈도 이쪽 대장주 성격들 빼놓고는 나머지 종목들이 다 음봉인데 네. 이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갈피를 못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이 막상 항상 빠지지도 않을 거고요. 물론 지금 혹자들은 11월 대선 리스크가 있고 12월에 대주 양도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시장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14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 느낀 점은 모든 사람들이 그 갇힌 목소리를 낼 때 그건 반대로 움직였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예. 우리 조정 나오는 지금 그리고 충분히 그 흔들리는 시장을 연말까지 봤을 때 계속 그 현금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까? 그 차라리 성장성 있는 섹터를 조금씩 매매를 하다가 분할 매수죠. 매매를 하다가 반등이 나와서 일단 그날은 반등이 세게 나올 거거든요. 나오다가 이틀째도 연속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그때 잘라야죠. 그럼 분할 매수도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인 거네요? 그렇죠. 매매를 할 때는 적어도 생정성 있는 섹터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뭐 좀 이따가 다른 섹터도 얘기를 하겠지만 눈에 띄는 종목 오늘 조정을 봤을 때 사실 관망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주시기는 했지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두산퓨얼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외국인처럼 같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 한 3달 동안에 가장 세게 말한 종목이 제가 하나솔루션일 텐데 맞아.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지금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좋은 거 맞고요. 내년 더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즌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약간 약한 종이고 그리고 뭐 바이든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높여져서 네. 바이든이 약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시장 센티멘털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 매매는 성장성 있는 섹터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맞을 것 같고. 물려도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좀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매매를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는 날 재미가 없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르는 날 재미가 없어요, 시장이. 이게 지금 진짜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끄덕끄덕 하시면 공감하실 텐데 이게 막상 지수가 좀 뭐 조금 전에 코스닥은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은 지수만 어쩌면 0.5%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은 일단 막상 우리들이 갖는 체감에 대한 지수 때는 2%에서 3% 정도 코스닥은 마이너스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종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 자체의 체력이라는 질 자체가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질 자체가 항상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손절을 치려고 그럴 때 손절을 주저하시는데 네. 그 이유가 손절 지금 짜증이 나서 손절을 치면은 그때부터 반등이 또 나오거든요. 막상 시장은 막상 내년 코리아 시장의 어닝은요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버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은행주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선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또 강력하게 오르기에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매매 매력도는 낮고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주 안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연말까지도 흔들림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좀 모아가 보자. 하나솔루션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오늘 수소라든지 관련해 다른 종목도 코스닥에서 사실 흔들림이 더 많아요. 여기서 관망을 넘어서 그 관망 와중에서도 우리가 그걸 뚫고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수소 쪽에서는 비나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생소하네요. 수소 최근에 상장된 신규 상장 네. 업체인데요.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는 꽤 많은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을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강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요.
그 종목 자체가 별로 안 빠졌어요. 오. 오히려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기 네. 때문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소 쪽에서는 일단은 저는 비나텍, 비나텍. 네, 풍력 쪽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린 DMS 정도로 예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네.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DMS죠. 네네. 관련한 종목들을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빨리 코스닥 시장이 괜찮아져야 될 텐데 그 안에서도 또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바로 전기차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원익홀딩스가 그 P&L 솔루션 인수 얘기 나오면서 여기서도 조금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전기차주들이 요즘 들어서 계속 전기차 화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춤합니다. 바닥 잡나 했는데 여전히 투심이 위축된 이 전기차주들은 언제쯤 좀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일단 질문의 종합은 이거예요. 2차전지 셀업체들 우리가 매매를 많이 했었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좀 현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이유 자체는 실적은 좋은데 시기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시기 자체가 연말로 갈수록 기존에 수익이 났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실현하고 할 텐데 그러니까는 올라올 때면 수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어느 꽤 수익이 많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심이 작용을 해서 2차전지 약한데 거기다 플러스 이제 화재 소식까지 나온 거죠. 그리고 기관권에서 그 레포트를 좀 종합해 보자면 지금 중소형 업체들보다는 LG화학이랑 삼성 SDI 같은 대형 업체를 선호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화재 배터리 괜찮아요? 일단은 지금은 과거에도 화재 소식은 나왔었는데 유독 지금 시즌에만 조금 더 좀 회자가 되는 것 같고요. 막상 기술적으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막상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뉴스가 묻힙니다. 맞아요. 예, 근데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 뉴스 땅에서 회자가 되는 거긴 한데요. 일단 어느 정도는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기라든지 반등의 폭 자체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은 좀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반등은 나오긴 할 텐데 지금 웬만한 종목들 보면 거의 7거래, 8거래에서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줄이자라는 거고요. 최근 하락은 일단 과하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할 거면 연말에 뭔가 제조주 양도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급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폭이 개선되는 거, 네. 혹은 정부에서 다른 스탠스가 나오는 거, 요것만 네. 확인을 한다면은 일단은 성장성은 있습니다. 네.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익홀딩스랑 P&L 솔루션은 지금 원익홀딩스는 상승 나오고 P&L 솔루션은 급락이 나와요. 원래는 피인수 업체가 상승이 나오고 인수하는 업체가 하락이 나오기 마련인데 P&L 솔루션이 원래 오르고 원익홀딩스가 빠져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예, 네. 근데 P&L 솔루션 차트 보면은 최근에 2차전지 빠질 때 안 빠졌어요. 이런 기대가 반영된 건가요? 아마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 그리고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으니까는 이게 제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원익홀딩스는 반대로 그동안 좀 주춤했었고 오히려 이슈가 나오니까 반등이 맞습니다. 나오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우리 접할 때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장이 있어요, 가끔. 네. 근데 그게 지금 최근 며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정말로 수급 하나로만 움직이는 장입니다. 아까도 좀 전에 우리 레포트 나왔지만은 레포트 단에서 그날 움직이는 섹터 하나 두 개만 네. 그냥 세게 움직이지 막상 다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좀 버티시고요. P&L 솔루션 예. 갖고 계신 분들도 버티실까요? P&L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만약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아침에 파셨으면은 막상 손실이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못 파신 분들.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 일단 밸류에이션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예. 네,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외주의 반등, 소비주의 반등이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실 이 기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막판에 현대백화점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그러니까 주말에 겨울옷 샀거든요. 저 같은 분들 많으셨나 봐요.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롯데쇼핑 오늘 좀 반등 나옵니다. 추세적일 수 있을까요? 일단 추세적이긴 힘들다고 보고요. 금융주와 같은 금융주랑 맥락입니까? 같은 맥락이고 이게 무슨 큰 섹터, 금융주랑 유통주를 얘기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시장은 이렇게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유통주 같은 경우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나빠질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빠졌기 때문에 막상 여기서 유통업종 12개월 포워드 퍼 같은 경우가 12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싸요. 거기서 3분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뭐 앵커님께서 옷을 사준 것처럼 저도 주말에 백화점을 갔다 왔는데 한 것처럼 소비가 시작이 되니 네. 이 정도 수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만한데 막상 이 종목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많을 뿐더러
살 때 화끈하게 사는 거거든요. 비중 줄일까요? 그럼 반등 이용해서? 저 같으면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오늘 상승을 이용해서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유 자체는 유통 섹터 자체가 올라갈 때 요즘이나 올랐지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통 섹터라고 하면 의류주 뭐 이쪽도 다 포함인 거죠? 의료라든지 지금 백화점, 면세점까지 포함인데 특히 호텔신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21선 닿을 때마다 빠져요. 근데 오늘 다시 21선 닿으려고 그러거든요. 저번 주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성장성 있는 섹터를 매매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렇게 물려있는 섹터들이 반등이 나올 때는 현금화를 하면서 편하게 현금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반등이 나오는 지금 업종군도 뭔가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그렇죠.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고 오히려 빠지는 종목군 안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종목을 이제 꼽아주셨잖아요. 그럼 결국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함은 종목 픽으로 볼 수 있는 네네. 종목 바로 찾아볼까요? 일단 좀 생소하신 종목일 수 있는데 네. 개별 섹터 중에서 광고 쪽 말씀드리는데 이노션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어요. 요즘 움직이더라고요. 요즘 좀 움직이고 네. 밑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이고 근데 유통이라는 금융 쪽 섹터랑은 조금 업황이 틀려요. 현대기아차 그룹의 주력 광고 계열사거든요. 광고 계열사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기아차 그룹의 신차 판매 추이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현대차가 한 며칠은 누워있긴 했지만은 일단 지금 성장은 여전히 시작이 된다는 표현.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도 계속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컨센 부합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245억 정도 나오는데 막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역성장일 거든 하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50% 전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적에 대한 3분기 부분은 부담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광고를 할 때는 오프라인 쪽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는 중에 보니까는 오프라인 쪽 감소축을 온라인 쪽에서 더 뒤엎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쪽 광고 추이가 늘어나고 최근 같은 경우 언택트로 해서 신차 발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에서는 내년까지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 물론 실적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다른 성장성 섹터로 세게 올라가기 힘들긴 몰라더라도 점진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아웃퍼폼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내년은 아시다시피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신차 라인업이 1분기, 2분기 제네시스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종목을 픽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좀 그래도 우직하고 실적 성적이 있는 종목을 골랐으니까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픽 이노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